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1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너무나 유명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미국인 로버트 조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를 꿈꾸는 프랑크 군부 세력인 국민당파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 세력인 공화파의 내전이 벌어졌다. 마드리드에서 서북쪽 60km 지점에 있던 과다라마 산맥의 협곡을 잇는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 유격대에 합류한다. 그곳의 유격대 대장은 파블로였다. 그의 아내 필라르도 용감무상한 여걸이었다. 조던은 안젤모라는 늙은이와 함께 그곳에 합류한다. 폭약을 짊어지고 그곳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마리아라는 젊은 처자를 만나 한눈에 반한다.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고 하자 파블로는 그것에 반대한다. 그는 술주정병이었고 오랜 전투로 등으로 지쳐 있었고 급쟁이로 변매되어 가고 있었다. 팔라르가 파블로 대신 유격대 대장을 자처하고 대원들을 지휘한다. 조던은 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다리 주변의 초소 근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망원경으로 다리 주변의 초소를 정찰하고 폭파 계획을 수립한다. 침낭 속에 잠을 자던 조던은 그곳으로 숨어들어온 마리아를 반긴다. 그녀는 마을의 촌장의 딸로 국민당파에 의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가운데 성폭행까지 당하고 머리까지 삭발당하는 치욕적인 일을 겪은 이였다. 그렇게 어려우며 겪은 일을 유격대원이 구출해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눈부신 미모를 가진 19살의 마리아는 한눈에 조던에게 빠져든다. 다음날 기머거리 영감과 일행이 말을 구해오기로 유격대와 협약을 맺는다. 저녁이 되자 필라르는 공화파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 나온 이는 시장이었다. 그는 분노한 청룡들이 도리깨등 무기를 들고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곧이어 처참하게 몰매를 맞고 결국은 절벽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죽는다. 다음에는 여자들이 울리고 다닌 바람둥이 투사의 차례였다. 그도 행렬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중 죽게 되고 최후로 절벽 아래로 투척된다. 예전 6.25 전란 당시 인민재판 등에 의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바와 다를 바 없는 행태였다. 조던은 질 좋은 담배를 대원들에게 나눠주고 한심을 산다. 그는 스페인어를 대학에서 가르쳤던 강사였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게 된 것이었다. 상부로부터 다리 폭파의 밀명을 받고 유격대에 합류해서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다. 보초를 서고 있던 조던은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기병과 조우하게 된다. 그러자 그를 사살하고 말을 획득한다. 유격대가 갖고 있던 말은 5마리 수준으로 전 대원이 폭파 후 탈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우수한 좋은 말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조던은 눈이 내려 흔적이 남는 것을 감추기 위해 파블로에게 말을 타고 다른 쪽으로 발자국의 흔적을 남기도록 지시한다. 기병을 채취하고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4명의 정도의 적군이 또 나타난다. 그 후에는 그의 중대병력 근무에 대규모 병사들이 뒤에 올라온다. 조금 있으니 다른 쪽에서 콩 볶는 소리처럼 시끄러운 총소리가 난다. 기머거리 영감 쪽 사람들과의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기관총으로 옹살을 하고 많은 적을 물리치지만 곧이어 출동한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 기머거리 영감 등 일행 대원들은 모두 절명하고 만다. 유격대원들은 영감 등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던은 허락하지 않는다. 내일의 다리 폭파 임무를 위해 인내를 요구한 것이다. 한동안 기지를 떠났던 파블로가 말을 구해서 가지고 오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편으로는 다리 폭파에 필요한 기폭 장치를 훔쳐서 못쓰게 만든다. 결국 조던은 수류탄을 이용해 폭약을 폭파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들은 폭파 작전에 돌입한다. 대원들이 초소의 경계병들을 살해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다. 조던과 안젤모는 다리 교각에 폭약을 설치하고 퇴각한다. 곧이어 적 탱크 부대가 몰려오기 시작한다. 적절한 시기에 줄을 당겨 다리를 폭파시킨다. 안젤모는 폭파에 의해 떨어진 파편으로 죽음을 맞는다. 다리를 폭파시킨 후 조던 등은 퇴각을 시도한다. 그러나 추격대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총격을 가해온다. 한 사람씩 말을 타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한다. 맨 마지막에 통과하던 조던은 결국
말이 총상을 입게 되고 말에서 떨어진 조단은 다리 위에 굴절상을 입는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방망을 형상하기로 한다. 기관총을 거치하게 되고 최후의 항전을 한다. 마리아와 눈물겨운 최후의 결별을 하고 그는 무참하게 죽음을 맞는다. 해명에 인한 산부인과 의사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신문사에 취업해서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여러분의 결혼과 이혼을 거쳤다. 스페인 내전에도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무기여 잘 이끌어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노인과 바다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쿠바 해변에서 지필에 전념하기도 했다. 비행기 사고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말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것은 고던 시인이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시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시인은 신부이기도 했다. 종은 조종을 의미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울리는 종소리를 의미한다.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많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종소리를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 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비록 이렇게 노력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승리는 국민당파가 거둔다. 그리고 1975년까지 프랑크 독재가 이어진다. 4일간의 내용이 소설 속에 녹아들었고 그것이 영화화되었다. 영화는 2시간 동안 장대한 스케일로 표현되었다. 키스를 하다 코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라는 대사가 인상 깊었다. 처절하게 마지막 작별하던 장면이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정말 대의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의 높은 뜻이 항상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종고든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삶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여 또한 태양의 한 부분이여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게 될지면 유럽 땅은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만일 모래벌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며 그대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여라.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를 위하여 사람은 보내지 말지라. 종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므로.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